자, 오늘은 이렇게 좀 그 세금에서 이렇게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증여세를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 강의하다 보면 증여세, 상속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이제 세금에서 제가 이제 이 종합소득세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양도세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세금에서 이렇게 이제 증여세하고 이 상속세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복잡하고.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게, 응? 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여세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세법이 자꾸 이제 강화가 돼 가면서, 그 예전에 이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 세금 문제가 자꾸 이게 강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증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인들한테도 그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그 경우의 수가 많다.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제 일반 어떤 현금의 증여일 수도 있고, 이게 또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다음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세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런 걸 공부했다고 해서 본인들 나중에 세금 문제 이런 것들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것은 나중에 그 세무사나 이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더라도 그냥 비용 주고, 그 비용 안 비싸요. 저도 세금 처리할 때는 그냥 세무사 통해서 해요. 저도 그냥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또 제가 뭐 실수할까 봐또, 제가 뭐 이렇게 세금 쪽에 일을 막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고는 있어도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그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하고 세금에 대해서 그 어떻게 계산한다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그 세무사하고 얘기를 할 때 세무사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무사한테 일을 시키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에 대해서 잘하니까 내 세금 문제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가서 다 그냥 다 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맡겨서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튼 계산하는 방법, 아무튼 이런 어떤 흐름들, 그 플로우 이런 것들을 알고서 하면 그래도 그렇잖아요.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어떤 절세를 해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절세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가 이렇게 절세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세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증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상속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예를 들면 종합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미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세무사든 회계사든 가서 상의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어떤 해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내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서류상으로 준비한다든지, 아무튼 내가 어떤 세금에서 그 아무튼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내가 세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그런 어떤 내가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내가 찾아서, 내 상황에 맞게 찾아서, 그렇게 준비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 다 해놓고, 그게 이제 서류 작업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세무서든 회계사든 이렇게 가서 만나야, 그래야 내가 그 절세를, 그렇잖아요. 결국은 세금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가 됐던 나중에 그 어떤 자산에서 관리가 됐던, 그랬을 때 이게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으로 절세가 안 되면 절세를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몰라서 결국은 알기만 했으면 내가 그걸 그렇게 절세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알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금을 쭉 설명드리는 거지. 내가 세금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 세금 문제를 내가 내 손으로 다 처리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도 중요하니까, 세금이 점점 강화가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념 정도는 알고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내 상황에 맞춰서 다 케이스별로 다르니까요. 그게. 그래서 증여세가 이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이유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증여세, 특히 상속세보다도 증여세가 더 복잡하죠, 이게. 뭐. 자, 그래서 증여세에는 이제 이렇게 세율이 있다, 세율. 이게 세율이 중요하죠. 세금에서는 앞에서도 했지만 그 세율이 중요한데 특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세금들은 다 이게 국세 관련된 세금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종합세도 국세였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 양도세도 국세였고, 지금 설명드리려는 증여세. 증여세도 이게 국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세율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세율들이 이게 지금 누진세라는 거예요. 누진세. 누진세. 이 누진세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소득에 따라서 아무튼 이게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그죠. 크기가 클수록 크기가 작을 다 크기가 클수록 이 고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고세율. 적으면 이게 저세율을 적용하고 이게 누진세가 되는 거죠. 누진세. 음? 그래서 뭐의 크기냐? 그게 이제 과표죠. 과표. 이게 과표. 여기 크기라는 것은 이제 과표가 과세 표준. 과표. 그래서 과세 표준이 크면 이게 세율이 높은 쪽을 적용하고 이 과세 표준이 작으면 세율이 낮은 쪽. 이게 누진세고. 그러니까 이제 소득으로 따지면 소득이 클수록 그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고 많이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절세를 하지만 내가 그 절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쪽으로 절세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게 투자가 됐던 이런 뭐 자산이 됐던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냥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벌고 많이 내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떤 비용 처리 아니면 공제 처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나 공제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비용이나 공제 이 비용이나 공제에 대한 처리를 잘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미리 이 비용이 됐든 이 공제가 됐든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이 절세를 미리 준비해 가면 내가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과표를 낮추면은 그만큼 세율을 낮은 쪽을 적용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누진세에서는 이 세율을 낮출 수가 있으면 좋은 거죠.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그러려면 과표를 낮춰야 되는데 이 과표를 낮추려면 결국 비용하고 공제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비용하고 공제를 키워야 그만큼 과표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과표가 줄어들어야 세율이 낮은 쪽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그만큼 절세가 된다는 얘기 절세가 그만큼 절세가 이제 이런 흐름인데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세금이 다 마찬 공통적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세율도 비슷하고 어느 때 보면은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 있잖아요. 이게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 이 증여세에서 과세 표준은 이렇게 단계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1억 이하, 그 다음에 1억에서 5억, 그다음에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이렇게 해서 구간으로 따지면 1, 2, 3, 4, 5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을 이게 과세 표준이 1억이면 10%를 적용한다. 10%. 그 다음에 1억 이하에서 5억 이하. 그러면 요 사이가 이게 4억이 되는 거예요. 4억. 그렇잖아요. 4억. 여기 1억에서 5억 사이면 4억. 그 4억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고, 그 다음 5억에서 10억. 그러면 5억에서 10억이면 요 구간이 5억이 되는 거죠. 5억. 5억에 대해서는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5억에 대해서는 30%죠. 30%를 적용하고 10억에서 30억.
그러면 이거 보면은 요 구간으로 따지면 이게 20억이 되는 거죠. 20억. 그 20억에 대해서는 40%. 그다음에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30억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진 공제액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상위로 계산을 해서 이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상위를 계산해서 여기 누진 공제액을 빼면은 그 세금을 이제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표가 누진세 구조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 세금들이 다 누진세 세금이에요. 그랬을 때 이 비슷해요. 이게 그 증여세율이나 그 세율들이 이제 약간 좀 다르긴 한데 그 양도세에서 조금 다르고 종합세에 좀 다르고 증여세에서는 이제 이런 세율로 이렇게 적용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율표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걸 이제 이렇게 찾아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세율을 가지고 이제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이 증여세를 어떤 계산하는 이 흐름은 어떻게 되냐, 이 흐름은.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 증여세를 계산하는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먼저 그 증여세 과세 가액, 가세 가액이 얼마냐. 이것을 먼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물론 당연히 비과세 드는 건 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공제 아까 있잖아요. 공제를 빼는데 증여세에서 공제는 이제 여기 이제 예, 증여 재산과 관련된 공제들이 있어요. 이건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다음 이제 손실이 났다. 지금처럼 막 그 태풍으로 인해서 무슨 막 손실이 발생했다. 막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제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증여세를 가는 세금을 매기는 그 가액에서 공제 금액을 빼면 그게 과세 표준이 된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아까 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과세 표준이 중요한 거고 이 과세 표준이 바로 과세 대상 가액이 드는 가액.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세율이 누진세율로 계산이 된다. 누진세율로 계산하는데 이게 10%에서 50%까지 앞에서 표에서 있었잖아요. 앞에서 표에서처럼 이렇게 누진세율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지금 지금 이제 누진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누진 공제액을 빼면 되는데 이게 1,000만 원부터 4억 6천만까지 이건 이제 저 뒤에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 이렇다는 흐름을 보고 그래서 이걸 빼면은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증여세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증여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증여세가 복잡해지는 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경우의 수가 많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다 살필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이게 경우의 수들을 몇 가지 이렇게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릴 건데 이제 그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해를.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찾아보면서 하면 되니까 이것을 이해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하다 보면 이게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에 할증을 할 수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가 원래는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증여를 하고 그죠? 순서가 그러던 거죠. 증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한테 증여하고 원래는 이런 순서로 증여를 해야 맞는데 이런 얘기. 원래는 이렇게 이런 순서가 이렇게 돼야 이게 증여 순서가 맞는데 때로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여기 아들한테 바로 이렇게 증여를 해서 이게 이제 손자가 되겠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가 되겠죠.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이렇게 중간을 건너뛰고 이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렇게 직접 손자나 손녀한테 이렇게 여기 한 세대를 건너뛰는 거죠. 그 세대를 건너뛰고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증을 한다. 할증. 그만큼 이제 그 세율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30%에서 40% 구간이 되는 거고 할증이라는 것은 그만큼 높인다는 거죠. 높인다. 할증. 이렇게. 할증, 높인다. 30%, 40%만큼 이렇게 높인다.
이 뜻이. 그만큼 세금을 더 걷는다.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건너뛰게 되면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할 수는 있는데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이렇게 뭐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여기서 여기로 오는데 이게 100%라고 하면은 이제 100%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건너뛰게 되면 이렇게 아버지를 거쳐서 오면은 100%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렇게 건너뛰게 되면 그냥 여기에다가 30%를 더해서 이게 130% 이렇게 된다는 거죠. 130% 이게 건너뛰면 이거 100% 이게 이렇게 거치게 되면 100%가 되는데 이렇게 할아버지한테서 손자 쪽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면 그만큼 30%가 할증이 된다. 할증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할증 그만큼 더 높아진다 이 얘기죠. 할증이라는 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늘어난다. 그만큼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증만 되느냐? 아니죠. 이제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신고 기한 내에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내게 되면 3%만큼 공제를 해준다. 그만큼 줄여준다는 얘기죠. 공제라는 건 결국은 그만큼 줄여준다. 이게 마이너스 해준다. 줄여준다.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신고 기간에 맞춰서 세금을 내게 되면 납부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신고 기한 내지만 3% 퍼센트지로는 그게 안 크지만 증여세가 또 해서 막 10억, 20억 이렇게 증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적은 거 아니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산출세액을 계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게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된다. 이제 이런 순서로 증여세는 이제 이런 순서를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흐름도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중간에 이제 공제액 그렇잖아요. 공제액하고 그 다음에 할증이냐 공제냐 이렇게 나머지 중간 계산을 해주고 그 나머지 이제 이게 최종 납부세액이 된다. 이 증여세 계산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 흐름을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세금 같은 경우는 이게 특히 증여세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증여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그죠? 가액에서 공제를 빼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이 누진세라는 거죠, 누진세. 누진세. 이게 기본 세율이 아니고, 이게 이제 누진세 반대가 이게 기본세율이에요, 기본세율. 기본세율 아니고 누진세율. 우리가 이게 자동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있잖아요. 그 지방자치세 단체에는 우리가 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세율로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이게 증여세는 이게 누진세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몇 개 쭉 이제 살펴보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제. 자, 자, 성년 자녀. 이게 참,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성년이나 미성년자. 이게 성년은 몇 살이죠? 성년 자녀한테 지금 성년이 몇 살인가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성년이 몇 살이 성년인지. 지금 법적으로. 몇 살이 지금 성년인가요? 미성년자하고 성년하고 구분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그럼 채팅창에 써보세요. 그렇죠. 전에 아마 20세에서 19세로 아마 낮아졌을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그래서 그 성년은 결국 여기서 이제 19세 이상이 되겠죠. 19세? 근데 이제
이 증여에서는 이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야 10년 단위, 이렇게 10년 단위, 이렇게 10년 단위, 이런 건 알고 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야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제를.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10년 안에 얼마까지, 이게 공제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10년 안에 이 공제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활용을, 이것을 알고서 이게 활용을 하시면 그만큼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세를. 그만큼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0년 단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성년한테 이렇게 넘겨주거나 아니면 증여를 하거나.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증여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증여는 이제 이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이제 무상으로. 제가 그때 양도세 설명하면서 그때 증여하고 양도하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양도는 이제 대가를 받고 주는 게 그게 양도고, 증여는 그 무상으로 준 거죠.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는 게 그게 증여죠.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주는 것도 그건 증여라는 거죠. 성년, 이제 여기 19세 이상, 19세 이상, 19세 이상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는 10년에 얼마까지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것은 10년에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고, 증여세를 안 내고 얼마까지 증여를 할 수 있냐. 이게 공제인 거예요. 근데 얼마까지 할 수가 있냐면 5천만 원까지 할 수가 있다. 5천만 원까지. 근데 이런 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성인 자녀한테 내가 5천만 원을 10년에 걸쳐서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도 된다. 이게 공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이용하시면 이 절세를 그만큼 할 수가 있는 거죠. 절세를. 그러니까 그 성인 자녀, 이게 19세 이상인 자녀한테는 10년에 걸쳐서 5천만 원을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고 5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부터 29세까지. 그러면 이게 10년이잖아요. 19세부터 29세까지. 그러면 19세에서 29세까지 5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29세부터 39세까지. 39세까지 이렇게 갖고 10년에 걸쳐서 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1억을 증여세 없이, 1억을 증여세 없이 성인 자녀한테 1억을 이렇게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응용을. 내가 이게 세금은 제가 했지만 세금은 합법적으로 일부러 이제 탈법이나 불법으로 세금 안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세금 비용이니까. 그 세금을 일부러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안 낼 수 있으면 안 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절세인 거죠. 그게 이제 불법이나 탈법적으로 이렇게 절세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런 것도 내용을 모르면 이런 절세 전략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내가 10년에 걸쳐서 자녀한테 세금을 안 내고 증여를 할 건지, 20년에 걸쳐서 증여를 할 건지, 30년에 걸쳐서 증여를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계획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증여세 요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그 자녀들한테 어차피 내가 아무튼 뭔가 이렇게 증여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증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걸로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부동산 쪽을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자산이 많은 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그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자녀들한테 내 재산이 됐든 자산이 됐든 내 현금이 됐든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녀들한테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속으로 넘어가느냐, 지금처럼 이게 증여는 이제 이 증여하고 상속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건 증여하고 상속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부터 먼저 구분을 하면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속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제 증여가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예, 예. 네, 그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제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 쭉 경유수가 그 몇 가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 증여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알고 계시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게 이게 증여고 상속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아무튼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아무튼 상속자가 돌아가신 후에 그분 앞으로 있었던 재산이든 현금이든 뭐 금이든 아무튼 뭐 그분 앞으로 있는 그 아무튼 자산들 그런 것들이 이게 피상속자 그죠? 상속 받는 사람한테 그렇게 상속이 되는 게 그게 그게 상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아있는 동안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에 넘겨주는 게 이제 그게 증여고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때 이루어진 게 달라요. 그러니까 증여하고 상속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가 유리하냐 상속이 유리하냐 이것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세금으로 따지면 증여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서 이렇게 이제 공제 관련된 전략을 쭉 짜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가 유리하죠. 증여가 왜냐하면 상속은 나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상속은 한 번에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고 증여는 이렇게 10년 걸쳐서 20년 걸쳐서 3년 30년 걸려서 이렇게 절세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를 내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기업이나 이렇게 부자들이 이게 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재산이 많아서 증여를 한다 이것보다도 어차피 나중에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상속으로 내는 세금이 특히 부자들은 상속세로 내는 세금이 거의 반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미리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증여를 해가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반 개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성년 장애인 경우에 증여를 하는데 이게 10년에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 중요하죠. 5천만 원까지는 그 세금을 안 내고 증여세를 안 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여를 하고 이게 이제 10년 안에 이렇게 5천이 됐든 4천이 됐든 3천이 됐든 이렇게 성인인 경우에 증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이제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회피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자녀 앞으로 주식시장에 아니 그 자녀 앞으로 이렇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그 자녀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5천만 원을 넣어줬는데 그게 나중에 이게 손실이 났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5천만 원을 자녀 앞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고 이 자녀가 이제 소득이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그래서 나중에 그걸 증빙할 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가 해서 직장도 없고 어디서 소득이 생기지도 않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주식 계좌에 해서 5천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어떤 주식을 투자를 잘 해가지고 아니면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에 막 한 10배가 불어났다. 응?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보니까 그래서 막 5억이 됐다. 그러면 그때에 나중에 에서 5천만 원을 해서 주식 계좌를 만들어 갖고 이게 설명이 길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원래 원금은 5천만 원을 줬는데 5천만 원을 원금을 해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이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5천만 원 원금을 만드는데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잘해서 이게 5억이 됐다. 5억이 됐다. 근데 나중에 이걸 국세청에서 알았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았다.
그래서 근데 이게 증여에 대해서 어떤 신고를 한 것도 없고 증여세 관련된 세금을 낸 것도 없고 사실은 이게 성인이면 5천 원을 주면서 이게 5천 원을 줬다는 이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고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고 이 증여를 했다는 것을 신고를 하면 돼. 신고를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5천만 원을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주어서 나중에 이렇게 5억이 되더라도 그러면 이게 자녀 돈 5천만 원이 5억으로 불어난 게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성인인 경우에 19세가 넘은 자녀 앞으로 5천만 원을 주고 그래서 5억으로 불어났다. 그 5억으로 불어난 건 좋은데 근데 나중에 이걸 국세청에서 알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냐 이게 자녀가 해서 이 어떤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어디서 돈이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5억이 생겼냐? 그러면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이 5억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모가 국세청에다가 나중에 소명한다고 하잖아요. 설명을 할 때 아니 내가 저 자녀 앞으로 계좌 만들어서 5천만 원을 그쪽 입금시켜주고 그래서 그 자녀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그 주식 투자는 누가 했냐? 자녀가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해준 게 아니고 자녀가 했다. 그래서 자녀가 해서 그 5억이 됐다. 그 자녀가 그 주식을 잘 투자를 해서 5억으로 됐다. 그 내가 준 건 5천만 원이고 그래서 5천만 원인데 그 10년에 걸쳐서 5천만 원을 이렇게 공제로 해서 세금 안 내고 낼 수 있다고 알고서 했다. 그렇게 넘겨줬는데 그 자녀가 투자를 잘해갖고 5억이 됐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요. 이런 경우 회피한 경우지만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러면 증여세가 5천만 원에 대해서 적용이 될까요? 5억에 대해서 적용이 될까요? 이거 한번 채팅창에 써보세요. 이 질문 이해가세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이런 경우가. 응? 예, 맞습니다. 이거 신고를 5천만 원을 주고 세금은 안 내지만 증여를 했다는 신고를 했으면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알았는데 그 5억이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증여세를 적용할 때 5천만 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5억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5억에 대해서. 그게 현재 법이에요. 5억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5억에 대해서. 음? 이게 회피한 경우죠. 회피한 경우인데 이것은 음? 이게 세금 내면 되지만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했으면 안 내도 될 세금이었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알고서 내가 이렇게 미리 대비를 했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개념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경우는 회피한 경우예요. 세금 내도 뭐 10배 불렸으니까 세금 내도 뭐 내면 되는데 안 내도 될 세금이었다는 얘기죠. 그 신고를 했었으면. 자, 이제 이거 증여세, 요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들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성인 자녀인 경우에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5천만 원 단위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지금 제가 설명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하니까 5천만 원 그냥 주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5천만 원을 이렇게 증여를 하고 반드시 이렇게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돼, 신고를. 신고를 해서 이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돼, 기록을. 그래서 부자들은 미리 이렇게 신고를 해요. 부자들은 그 기록을 미리 남겨 놓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은 세금을 냈다는 기록을 미리 세금을 내든 지금처럼 이렇게 공제를 하든 미리 이렇게 기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록을 미리 나중에 절세를 위해서. 근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반인들도 뭐 얼마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중에 아까처럼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를 세무서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면 이제 세무서한테 물어보셔서 하면 되고 그냥 신고하시면 돼요. 한번 갔다 오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했냐 안 했냐 이 얘기고,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잘하거나 이게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불어나는 것도 좋은데 그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세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무튼 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래서 이 증여세나 이런 것들은 이게 국가에서 걷는 거예요. 국가에서 걷는 겁니다.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그 양도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저희가 했던 그 종합소득세 그건 다 국가에서 걷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게. 근데 이제 개인들이 신고를 하죠. 그 신고를 하면 이게 국가에서 원래 거대화 되는데 개인들이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가 할 일을 그만큼 덜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증여세에서도 공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3% 그게 원래는 국가가 다 알아서 이렇게 걷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개인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개인들이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음? 나중엔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아무튼 그 세무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은행하고, 그 금융회사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1년이 후든 2년 후든 3년 후든 4년 후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제 뭐 아무튼 가산세 막 이런 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생각보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증여했다, 1억을. 1억을 증여했다.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되겠냐? 1억,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과세 표준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증여세가 없다는 거죠, 증여세가. 증여세가 없다.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성인 10년에 걸쳐서 5천만 원까지는 아무튼 과세 표준이 0이 되니까 증여세가 없는 것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1억을 증여를 했다. 그 성인한테 1억을 증여했다. 그 또 10년에 걸쳐서 1억을 증여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10년에 걸쳐서 1억을 증여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내야 되냐? 이제 이걸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1억 중에서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고 그 5천만 원이 가세 표준이 된다는 거죠. 가세 표준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가세 표준이 5천만 원에 대해서 그 세율이 아까 표 있었잖아요. 요일표. 그게 되면 10%짜리가 된다. 10%짜리. 그러면 그 계산하면은 그게 500만 원이 되는 거고 500만 원 다 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아무튼 아까처럼 그 신고 기간 안에 내게 되면 3%, 이게 97%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곱하기 97%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0.97을 계산한다. 0.97. 0.97을 곱한다. 이 97%는 이게 또 뭐야? 이게 근데 0.97을 곱하는 0.97. 그러니까 원래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이게 500만 원 다 내야 되는데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0.97을 곱하니까 그만큼 3%가 적은 거죠. 3%가. 금액으로는 얼마가 안 되지만 그러면
여기서 485만 원이 든다. 이게 원래는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485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세금이 줄은 게 드는 거죠. 자, 이거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이거 5번 쳐보세요. 5번. 방금 설명한 거. 이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지금 이제 이 경우의 수 지금 여기 지금 설명드린 거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경우들은 이제 계산 방법이 다 똑같으니까 지금 이 경우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설명한 거 성인 자녀 그쵸? 성인 자녀 5천만 원 여기에서 자 그러면 하나 더 계산해 볼게요. 연습 삼아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10억을 증여했다. 10억을. 그러면 10억에서 5천만 원을 뺀다는 거예요. 왜냐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면 9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9억 5천만 원이면 아까 구간 이게 표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계산을 해서 이게 얼마짜리가 되냐면 이게 30% 이게 요율로 따지면 30% 이게 30%짜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그 누진 공제액이 얼마냐면 그 밑에 숫자 있죠? 잘 안 보이겠지만 그 숫자. 그 누진 공제액은 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요. 일단 그걸 빼주면 그 세금이 얼마가 나면 2억 2,500만 원이 된다. 2억 2,500만 원. 근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단위가 커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억 2,500만 원에 대해서 0.97을 곱한다. 0.97. 0.97.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2억 5천, 2,500만 원 줄었죠. 그래서 막 엄청 줄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이라도 줄었다는 거죠. 몇백만 원이라도. 그 줄면 좋죠. 세금은. 세금은 해서 만 원이 줄든 10만 원이 줄든 이렇게 50만 원이 줄든 100만 원이 줄든 200만 원이 줄든 세금은 줄을수록 좋으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 세금이 줄어들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억 아무튼 1825만 원 이렇게 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면 이 경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경우는 다 같은 방식이에요. 자, 요거 지금 설명한 거 요거 근데 경우가 이제 성년 장녀냐 근데 이제 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이 많은 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증여할 수가 있다. 반복해서 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재산이 많거나 돈이 많은 분들, 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증여가 이건 10년 안을 얘기하는 거죠. 10년 안에 10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이렇게 반복해서 증여를 한다. 그러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똑같아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과세표준이 0이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고 근데 5천만 원을 증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1억을 또 반복해서 했다는 거죠. 1억을 추가로 1억을 추가로 더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총 그 증여한 액수가 그 5천만 원하고 5천만 원하고 1억하고 합쳐서 그쵸 합쳐가지고 1억 5천만 원어치를 증여를 한 게 된 거고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해야 되는 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을 빼게 되면 그러면 그게 1억이 되고 1억에 대해서는 10% 가세 표준이니까 10%를 계산하면은 그게 1천만 원이다. 1천만 원. 그래서 1천만 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0.97을 곱하면 그게 97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앞에하고 비슷하죠. 근데 10년 안에 이렇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다음에 1억을 증여하고 그리고 나서 또 10억을 증여했다. 자, 이런 경우에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뭐. 그러면 이걸 다 더해가지고 그죠 5천만 원, 1억, 그죠 10억 다 더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11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11억 5천만 원에 돼서 거기에서 공제를 하는 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빼면 그게 11억이 되는 거죠. 그 11억에 대해서 과표가 몇 프로짜리 되냐? 그게 40%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40%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진 공제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누진 공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려면 모르겠는데,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면, 이 표는 다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 표로. 이게 일일이 구간을 끊어서 계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딱 계산해 놓고, 그 누진 공제액을 빼면 돼요. 그래서 빼게 되면, 그게 이제 앞에서 세금을 이렇게 낸 게 있으니까, 여기 1,000만 원 낸 것도 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2억,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역시 0.97을 곱하면은 그러면 2억 6,190만 원 이렇게 된다.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방금.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이게 보면 오늘 이거 제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네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지하 2,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여기 이제 이번에는 미성년자 10년에 걸쳐서 미성년자는 이제 19세 미만이 되겠죠. 19세 미만. 19세 미만. 그쵸? 19세 미만이면은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공제가 되냐? 이게 2천만 원까지. 이게 이제 숫자를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채팅창에 올리셨던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미성년자 같으면 10년에 걸쳐서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10년에 걸쳐 얼마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거죠. 증여세를 내지 않고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증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아까 이제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계산했던 거하고 방법은. 자, 만약에 1억을 증여했다. 미성년자인데 10년에 걸쳐서 1억을 증여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1억에서 2천만 원을 빼면 그게 8천만 원이 되고 그러면 그때의 그 세율이 1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그게 800만 원이 되고 여기도 곱하기 0.97을 계산하면 776만 원. 776만 원을 내야 된다니.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증여세는 원래 증여세는 증여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낼까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될까요? 그럼 채팅창에 써보세요. 상속세는 아직 저희가 공부 안 했지만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낼까요? 상속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낼까요? 상속을 해주는 쪽이 낼까요? 그쵸. 자, 이 증여세가 이게 좀 묘하죠. 이게 증여세가 그 아무튼 그 받는 사람이 내야 됩니다. 원래는 받는 사람이 내야 돼요. 받는 사람 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 돈으로 원래는.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10억을 증여받았다. 10억을. 그 10억을 증여받았으면 똑같아요. 방법은.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빼고 그러면 10억에서 2천만 원을 빼면 그게 9억 8천만 원이 되니까 그때의 세율 얼마짜리가 되면 3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누진 공제액. 누진 공제액이 여기 6천만 원. 이건 나중에 표에서 설명할 거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계산하면 2억 3,400만 원이 되는데 2억 3,4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97 0.97을 계산하면 2억 6,098만 원 그러니까 2억 6,98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이것을 아까처럼 이제 반복해서 한다 10년 동안 그러면 똑같아요 경우의 수가 그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 2천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1억을 냈다 그러면 총 해서 1억 2천만 원을 한 게 되죠 1억 2천만 원 2천만 원 플러스 1억 합치면 그게 1억 2천만 원이 되는데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이걸 공제를 하고 그러면 과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1억 2천에서 2천만 원 빼면 1억이 되고 그때는 20%가 되니까 그걸 계산하고 거기에서 계산하면은 요게 1천만 원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0.97을 곱하면은 이렇게 해서 970만 원이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10억을 또 했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그 다음에 1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1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빼면 그러면 가세표준이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신가 모르겠네. 그러면 11만 원에 대해서 값표가 40%짜리가 된다. 그래서 40%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누진 공제액이라고 있어요. 누진 공제액을 빼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것이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 90% 그러니까 0.97, 0.97을 계산하면 그게 2억 6,190만 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아까 이제 질문 몇 개 나왔는데 지금 그것까지 제가 딱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 부분도 있고 중요한 게 배우자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래서 이렇게 사위나 며느리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위 앞으로 할 수 있고 며느리 앞으로 할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이제 다 준비해 왔는데 이제 그런까지 이제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아까 했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쭉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일단은 이제 아무튼 증여세가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 같은 공제액하고 저게 다른 거고 음? 그것만 달라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린 그 누진 공제액 그 누진 공제액 하는 거 아까 제가 그 부분 그 누진 공제액이 이게 뭐냐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걸 사용하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린 쪽 일단 계산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몇 가지 경우하고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